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보면 극적인 이제 지난 금요일 그리고 또 극적으로 반전된 오늘 이번 주 시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트럼프가 병 주고 약 주고 늘 4월에도 그랬고 뭐 최근에도 늘 그래왔지만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어찌 보면은 그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아주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가득 차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기본적인 그 소위 투자 심리 자체는 매우 뭐랄까, 그러니까 난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이제 그 열광이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행스러운 건 제가 어제 이게 우리가 오래 쉬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좀 크지 않을까 걱정하는 차트를 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하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를 추정하는 ETF의 격차를 보여드렸는데 다행스럽게 밤 사이에 거의 3.5% 반등을 해줬어요. 그 얘기는 어제 우리나라가 하면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에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ETF,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그게 격차가 한 6%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어제 한 1% 빠지고 이 밑에서 3.5% 올라오면은 갭이 많이 좁혀졌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우리가 쉬었던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잘 지나간 뭐 이런 한 추석 연휴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한 8, 9개월 정도 이제 지난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이제 일들과 말들과 이슈들이 있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은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시장은 약간 타코 트레이딩에 좀 8, 9개월 사이에 익숙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약간 결론적으로는 그 투자자들이 지금 개인 특히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자신의 전체 자산 중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식으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주식을 많이 들고 있을수록.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주식 투자에 재미를 제대로 붙인 그리고 또 거꾸로 또 뒤늦게라도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놓칠까 봐 하는 이제 포모,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면서 지금 조금만 뭔가 그 트리거만 주어줘도 주가가 급등하고는 또 이런 장세 또 내지는 또 일부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변동성 급락하는 장세 이것이 그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 시장 환경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관론이 가득한 것 같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 중심에는 AI가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오픈 AI가 뭐 한 기업씩 이렇게 뭔가 약간 축복을 내리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무슨 그 치유의 은사가 은혜가 있는 사람 그 목사님이나 이런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환자한테 딱 얹으면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비유입니다, 비유. 네네 이제 이런 것처럼 오픈 AI가 어디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면은 그 상대방 편의 주가가 당연히 오픈 AI 비상장이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상장돼 있는 회사의 주가 급등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브로드컴 그저 직전에는 오라클 뭐 다 있었는데 다만 확실히 중요한 것은 이 오픈 AI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만큼 펀딩이 돼 있느냐. 그거는 냉정해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늘 체크해야 될 거는 오픈 AI가 이런 것에 관련된 자금 조달이 꾸준히 잘 될지도 같이 체크해야지. 잘못하면은 공수표로 끝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주가는 기분 좋아서 급등했다가 아니네 싶으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꼭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같이 좀 체크할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준비하신 또 자료들이 있어서 이 부분 항상 시장 이제 지나고 보면 이 부분 마저 말씀해 주셨었지 하는 좋은 자료들 항상 갖고 와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3호 대출과 하이힐드 누구를 믿나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각각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결국은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게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잘 돌아가는지 이를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이제까지 지난 몇십 년 동안 최고의 지표라고 보면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딴 게 아니라 소위 이제 국채 대비 회사채, 또 회사채 내에서도 우량채 대비
투기체, 그러니까 절대 단단해서 안 망할 기업들, M7 같은 데들이겠죠. 뭐 이런 데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 혹시 부도날지도 몰라 이러면은 대신에 나 이자 좀 더 줘 할 거잖아요. 그 격차를 보통 신용 스프레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클수록 이자를 더 줄 테니까. 우리도 지금 1금융권에 그 은행에다가 할 때 금리 낮지만 뭐 저축은행이 뒤로 가면은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역대급으로 최근에 엄청 낮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 뭐 이게 뭐 무슨 뭐 고용이 둔화된다니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침체가 일어난다느니 많이 있었지만 신용 스프레드는 되게 안전하게 되게 낮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낮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거기에 투자하는 하이힐드라고 하는 고위험 회사채의 가격은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신용 스프레드가 금리가 낮았으니까 올라갔을 거라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차트에 보면 맨 오른쪽에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랑 미국 주식 가격 검정색과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최근 2년, 3년 동안 강세장에서 어떻게 보시면 똑같이 움직였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주식이 갈수록 당연한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금리가 되게 낮아졌다라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매우 당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채권 시장이 이 고위험, 그러니까 좀 부도날지 모른다는 그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의 반으로 양분이 됐어요. 이 이제 소위 우리가 채권을 찍어서 하이힐드 채권을 찍어서 조달하는 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옛날엔 다였는데 이것이 이제 반대고 나머지 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모대출, 사모신용 쪽으로 이제 반양분이 됐거든요. 사모대출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신용은 이제 시장에서 뭔가 채권을 발행해서 소위 약간 규격품화된 거. 이 등급에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그 금리를 줘. 등급별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표준화돼 있다고 보면 사모는 그자 그대로 맞춤형으로 1대1로 거의 이제 소위 돈을 주고받는 요런 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장에 가깝다. 네네. 그러면은 매일매일 거래가 안 되니까 잘 안 잡히죠. 그런데 이것을 거래하는 펀드들은 상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맨 왼쪽에 보시면 붉은색 미국 사모 대출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그 소위 그 ETF. 그래 이제 BIZD라고 해서 백엔 그 BDC 인컴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가를 보시면 원래는 늘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엄청 벌어졌네요. 사이가 엄청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반 제가 소위 이제 위험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사모대출 시장이 한 3조 되고요. 하이힐드 채권이 3조 돼서 합치면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됩니다. 반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의 그 하이힐드 전통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시장에 아무 문제 없어 얘기하는데 이 사모대출 쪽은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 조금 약간 신용적으로 고위험이다라고 분류되는 것 중에서도 극과 극으로 지금 나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어찌 보면 사모대출 쪽으로 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트라이컬러라는 소위 그 미국에서 소위 개인들이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의 오토론 해주는 자동차 대출을 내는 데가 2주 전에 파산했습니다. 근데 또 유사하게 퍼스트 브랜드라는 또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의 몸집을 키우던 회사가 또 파산 신청했거든요. 그런 회사들한테 주로 이제 돈 빌려주던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저 물 밑에 어느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 붉은색 선을 표시하는 사모대출 회사들의 펀드들의 이제 ETF 가격이 급락을 했다. 어제는 당연히 좀 오르긴 했지만 지금 주식시장과 소위 그 하이힐드 채권 가격하고 따로 노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경계심을 가져볼 만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잘 쫓아가겠지만 우리가 위험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모대출 ETF를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쪽으로는 사모대출 회사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그 사모신용 대표주가 급락세다 그러시면서 다음 차트 RS캐피탈과 네. S&P 500을 비교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차트인데 네. 보통 이제 RS가 뭐냐 아까 봤던 BIZG 그 ETF 안에 가장 많이 1등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 RS캐피탈입니다. 비중도 예. 이게 사모대출 미국에서 하는 데 중에서는 1등이다 보시면 네. 되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빠질 때는 S&P 500보다 선행하거나 동행하면서 미국 시장도 같이 빠지더라. 과거에 이게 지난 보시면 지금 20년간의 차트인 거잖아요. 아, 이게 연관성인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위에 녹색 선이 RS 캐피탈의 네. 주가가 이제 소위 손실률. 최근 어떤 특정 기간의 고점 대비 저점 얼마나 빠졌을까? 빠졌을 때 밑에 검정색 선이 S&P 500의 손실률입니다. 네. 보시면은 먼저 빠지거나 따로 그러니까 어쨌든 동행해서 빠지거나. 근데 최근 들어서 RS 캐피탈은 빠졌는데 S&P 500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주 최근 그래프는 반대로. 예, 서로 따로 놀고 있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던 건데 지금 RS 캐피탈이 그냥 자기만의 문제로 빠진 건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아까 우리가 사모대출 시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다 좋아.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하면서 가다가 아닌갑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S&P 500이 같이 빠질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문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온 것은 뭔가 겁을 주기보다는 위험 관리하실 때 보시면 아까 그 사모대출 ETF를 보시거나 딱 한 종목 보겠다 하면 이 RS 캐피탈을 어디에다가 쫙 저장해 놓으시고 매일매일 주가가 밤사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위험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이힐드 채권의 어떤 가격과는 좀 별개로 사모대출 쪽이 최근에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RS캐피탈의 주가는 최근에 많이 급락하고 빠지고 그런데 S&P 500은 그 이전에는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좀 진짠가 RS캐피탈만의 개별적인 문제인 건가 아니면 따라서 좀 주가도 빠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자, 다음 내용은 건강관리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를 하면 뭐 기술주 중심으로 AI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술주에서 아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쪽 얘기를 조금 잘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왕따 업종이죠. 아, 약간 소외됐어요. 예, 완전히 왕따 업종이 돼버렸죠. 이제 필수 소비재 포함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방어주라고 하는데 이제 3대로 놓고 보면 보통 여기 나오는 이제 헬스케어 건강관리, 두 번째로는 필수 소비재. 세 번째로는 유틸리티. 근데 유틸리티는 요즘에 AI로 묶여서 일부 기업들은 사실은 주가가 되게 좋았단 말이죠. 전기. 예. 네. 뭔가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지금 제일 모자라는 게 전력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부가 관리를 하고 한전이 이제 손실을 많이 봐서 그렇지 미국은 이걸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의 전기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틸리티는 좀 제외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최근에 건강 관리하고 이쪽 부분이 지금 뭐랄까 완전 소외가 돼 있는데 항상 시장이란 거는 아시겠지만 한쪽이 잘 가고 한쪽이 너무 안 좋으면 어느 정도 나중에 균형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나가던 데들이 쉬어갈 때 못 나간 애들이 이제 올라가는 요 관계가 분명 나타날 텐데 그럴길 위해서는 지금 어젯밤에도 사실은 못 갔던 게 이제 이 건강관리 ETF 업종인데 이 지금은 한번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 차트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보통 방어주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니고 여기는 안정적인 캐시플로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왼쪽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검정색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건강관리 업종의 PER 대비 지금 스파이, S&P 500의 PER 두 가지의 격차를 비교한 겁니다. 지금 네네. 통상적으로는 건강관리 PER이 높았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에 거래된다고 하죠. 할증 거래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배면 12배.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가 더 높은 PER을 거뒀는데 지난 50년간
최근 한 5년간 보시면 완전히 아래로, 특히 한 2, 3년 아래 완전히 내려와서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20% 디스카운트로 거래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장 최근에 건강관리 PER은 17배 정도 되고 시장 PR이 지금 22배 정도 되니까 지금 역전됐죠. 완전히. 그러면 건강관리가 싸진 거죠. 시장 대비. 이제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AI로 너무 몰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한테 워낙 구박을 많이 받아서. 정책 관련 네, 그러니까요. 소회를 네. 통상은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건강관리가 안 좋았는데 공화당이 잡고 건강관리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처음이 이례적이거든요. 트럼프가 하도 약간 낮추라고 막 때리다 보니까 워낙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의 가장 중요한 의제도 사실 맞습니다. 헬스케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우리 나 이거 헬스케어 관련된 이거 오바마 케어 관련된 거 이거 되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동의 안 한다. 뭐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싸다. 근데 그냥 우리가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내부자들은, 소위 우리가 미국 걸 볼 때 미국 투자자들 중에 소위 경영진 중에 소위 이제 임원들이 자기 주식을 사고 팔면은 신고를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가 보면은 내부자들이 뭔가 더 산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측 차트입니다. 저 밑에 보시면 하늘색 선이 보면은 늘 특정 레인지 안에 있다가 위로 벌떡 서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부자들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그것의 비율을 봤더니 최근 들어서 아주 역대급으로 지난 한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많이 사더라. 더 많이 사더라. 순매수를 많이 보이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건강관리 업종에서 경영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식은 이 정도 빠질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진정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내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장 대비 많이 지난 50년간 제일 싸져 있고 내부자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차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도 안 보일 때 좀 미리 좀 네, 가 맞습니다.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눈여겨 본다면 헬스케어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 물론 뭐 AI 쏠림이나 정책 관련된 소외로 이유는 있지만 내부자 순매수 비율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비트코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어제도 이제 비트코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얘는 금이 아니라 나스닥백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금은 왠지 올드해. 그래갖고 금 대신에 내가 안전자산 투자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안전자산 포지션에다가 비트코인을 잔뜩 넣어놓으면은 이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실 몽땅도 성장주에다 투자하는 거와 똑같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어제 변동성 엄청 심했죠. 네. 근데 희소식이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 계절성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11월, 12월 가면은 상당히 상승해서 끝나더라. 오. 그게 이제 지금 요 차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2024년 총 12년간의 지금 그 평균적인 그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표시한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 분홍색 선이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네. 이 검정색 선이 오래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네. 어제 이제 사실 올랐으니까 이 업데이트됐으면 위로 싹 올라왔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통 소위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연말 랠리가 있듯이 산타랠리. 산타 랠리가 있듯이 비트코인도 산타 랠리가 있다라는 거죠. 연말이 보통 좋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 밑에 보면 S&P 500의 계절성을 표시한 것이 제가 밑에 작게 그려놓은 건데 그 파란색 선도 보시면 연말에 보면 위로 싹 올라가잖아요. 산타 랠리가 있습니다. 10월, 11월. 그래서 지금 차트 좀 우측에 네. 보시면 지금 파란색 선이 있어요. 보이잖아요. 네. 차트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그냥 언뜻 봐도 거의 똑같죠. 분홍색 선과 파란색 선이 똑같습니다. 모양이.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금은 아니다 확실히. 근데 금은 거꾸로 제가 오늘 안 그려왔지만 금은 오히려 연말 가면 좀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래요. 계절성으로. 그래서 지금 산타 랠리 동참 가능성이 주시장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1월, 12월이 좀 날씨가 쌀쌀해질 때를 기다려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새벽이죠. 한 1시, 2시 그쯤에 파워르장에 또 연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된 연설인데 뭐 인플레이션, 연준 결정 이런 것도 약간 시장이 지금 얘기를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죠. 결론적으로는 CPI가 원래는 우리로 따지면 수요일 밤에 네.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미뤄졌죠. 미뤄져서 네. 그 사람들만 이제 한 120명 지금 안 쳐다놓고 무급인데 안 쳐다놓고 지금 CPI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발표. 예, 24일 날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인데 어쨌거나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건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여러 흐름들을 놓고 봤으면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느낌만은 분명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차트고요. 그래서 지금 CPI 측정 대상군의 전월비 그 상승률을 연유로 한 것의 비중이 3%를 넘어서는 그 비중이 지금 60%를 넘어섰다. 지금 그것이 녹색선이 의미하는 바거든요. 네. 그 결국은 앞으로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 보면은 금리 내려야 되는데 물가 보면은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 연준 이사들이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요일 밤에 이번에 발표해야 될 베이지북 네. 이 두 가지 연준은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관련된 데이터들을 꼭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